오늘 시아버지의 방문을 열었을 때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이란이 될 때 조용 지근맘의 전이 뒤점이 이기적이라니 뒤점이 중함미 둠의 이기적이라니 둠의 6년 동안 혼자 사셨던 시아버지 그분도 남자였고 나도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는 그날 밤부터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은 박수진입니다. 올해 30살이고 남편 김준우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일하지만 요즘 너무 바쁩니다. 프로젝트 때문에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날이 많아졌죠. 우리 부부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스킨십을 하지 않아요. 남편이 피곤하다고 하면 나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저 참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나도 여자입니다. 30살 여자로서 욕구가 있습니다. 밤이면 혼자 해결할 때도 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시아버지는 6년 전에 시어머니와 이혼하셨습니다. 황혼 이혼이라고 하죠. 그 후로 혼자 시골집에서 사시는데 가끔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남편과 나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시아버지 댁을 방문해요. 시아버지는 올해 62살이신데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하세요.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몸도 단단하고 배도 안 나오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시아버지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아버지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허리를 숙일 때, 뭔가를 건넬 때 시아버지의 시선이 내 몸을 훑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불편했죠.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여자로 봐준다는 느낌, 남편이 더 이상 주지 않는 그런 시선. 어느 날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시아버지가 허리를 다치셨는데 나는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못 가겠어. 네가 가서 좀 돌봐드릴 수 있어.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아버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에 왜 그랬을까요? 물론 가야죠. 제가 가서 잘 돌봐드릴게요. 그렇게 나는 큰 가방에 며칠치 옷을 챙겨 넣었습니다. 시아버지 댁으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이상한 기대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안 돼, 수진아. 정신 차려. 시아버지시잖아.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댁에 도착했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수진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아버지가 계셨어요.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셨지만 내가 오자 얼굴이 밝아지셨습니다. 수진아, 왔구나. 수고했어. 쥐가 당연히 와야죠. 시아버지는 내가 움직이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셨어요. 그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의상하게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왔는데 시아버지가 자꾸 뒤에서 저를 보시는 것 같았어요. 등 뒤로 느껴지는 그 시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점심을 준비해드리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맛있게 드셨어요. 수진이 요리는 정말 최고야. 에이, 별거 아닌데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칭찬이 좋았습니다. 남편은 요즘 내가 해주는 밥에 별 반응이 없거든요. 피곤해서 그냥 먹고 잠들 뿐이죠. 식사 후 시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 쉬셨고 나는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저녁이 되어 다시 식사를 준비했어요. 오늘은 찌개를 끓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김치찌개요. 식사 후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거실에서 자면 불편할 텐데 내 방 쓰렴 아니에요. 거실이 편해요. 시아버지가 아프신데 제가 어떻게 방을 쓸 수 있어요. 결국 나는 거실 소파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이불을 깔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 너머 시아버지 방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무시는 걸까? 나는 뒤척였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시아버지의 시선, 그것이 자꾸 생각났어요. 이상하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불편한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묘한 설렘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있는데 시아버지 방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지? 나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아프신 걸까 걱정이 되어 시아버지 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시아버지가 아직 안 주무시나 봐.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노크하려다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무언가 보였거든요. 호기심에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바지는 내려가 있었고 손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눈을 감고 무언가를 하고 계셨어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가야 해, 지금 당장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모습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이 단단한 몸 떨리는 어깨, 그리고 시아버지의 그것 생각보다 컸습니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안 돼 보지 마, 수진아. 하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점점 빨라지고 있었어요. 신음소리도 조금씩 커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내 옷에 걸린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는 황급히 문을 쾅 닫고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방금 뭘 본 거지?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시아버지의 그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단단한 몸, 그리고 생각보다 컸던 그것. 남편보다 훨씬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미쳤어. 전원주 만에 미쳤어. 에이, 이런 중고 거척해지기 시작했어요. 6개월 동안 남편과 제대로 하지 못한 몸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손을 아래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혼자서 해결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떠올리며 정말 끔찍한 일이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란이 밝았습니다. 시아버지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식사는 준비해야 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차렸어요. 죽을 끓이고 김치를 담았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이란에 만자맹지하고 의관이 병소처럼 행동하려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어색해 보이셨어요. 고맙다, 수진아.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둘 다 밥을 먹는 척 했지만 거의 먹지 못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수진아, 어젯밤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죄송해요. 노크를 했어야 하는 건데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도 남자고 혼자 사니까 어쩔 수 없었어. 이해한단다. 제가 오히려 이해해요. 아버님도 혼자 사시니까 당연하죠. 나는 용기를 내서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나를 봤어요. 정말 놀라운 눈빛이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네가 이해해줘서 다행이다.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다른 감정이 자라고 있었어요. 어젯밤 본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시아버지와 나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안 돼. 그런 생각하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식사 후 시아버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시아버지와 나, 시아버지와 며느리 절대 안 되는 관계. 하지만 몸은 계속 반응했습니다. 남편이 주지 못하는 것을 시아버지가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라면을 끓여드렸어요. 시아버지와 마주 앉아 함께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덜 어색했어요. 가끔 눈이 마주쳤고 그럴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식사 후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좀 쉬렴. 내 아버님도 푹 쉬세요. 시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는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어젯밤 생각만 났거든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수진아, 거기 어때? 잘 계셔? 응, 아버님 많이 편찮으셔. 내가 잘 돌봐드릴게. 고마워. 미안해. 내가 가야 하는 건데 괜찮아. 당신 일이 더 중요하잖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의만 편 목소리를 들으니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 아픈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걱정이 되어 방문 앞으로 갔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노크를 했습니다. 수진아, 좀 들어와 줄래? 시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어디 불편하세요? 허리가 좀 아파서 약 좀 가져다 줄래? 네, 금방 가져올게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약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시아버지 곁에 앉아 약을 건넸어요. 고맙다. 천천히 드세요. 시아버지가 약을 드셨습니다. 그때였어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나는 깜짝 놀라 시아버지를 봤어요. 시아버지도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긴장된 눈빛이었지만 무언가를 묻고 있는 눈빛이기도 했어요. 미안하다. 어젯밤 일 말이야. 괜찮다고 했잖아요. 가부님. 하지만 수진아, 나는 네가 자꾸 생각나. 시아버지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놀랐어요. 저도 그래요. 아버님,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 눈이 커졌어요. 정말 진심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에요. 사실 어젯밤 이후로 계속 생각났어요. 시아버지가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시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시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단단한 가슴 남자 냄새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괜찮은 거야.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확인하셨어요. 네, 괜찮아요.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정습이라 어젯밤에 본 게 계속 생각났거든요. 내 대답을 들은 순간 시아버지가 내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키스의 감촉, 남편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깊고 더 간절했어요. 나도 눈을 감고 받아들였습니다. 키스가 점점 깊어졌어요. 시아버지 손이 내 허리를 감쌌습니다. 나도 시아버지 목에 팔을 걸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내 티셔츠를 벗겼습니다. 나도 시아버지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단단한 가슴 근육 예순이 넘으셨는데도 정말 건강하신 몸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마주봤어요. 시아버지가 나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수진아, 정말 예쁘구나. 시아버지가 속삭였어요. 아버님도 정말 건강하세요. 어젯밤에 본 게 맞나 봐요. 나는 시아버지 아래를 보며 말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일은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심형원 점점 깊어졌어요. 아, 시아버지. 나도 모르게 신음이 나왔습니다. 수진아, 시아버지도 신음하셨어요. 6개월 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즈음 남편과 할 때와는 달랐어요. 더 간절하고 더 뜨거웠습니다. 시아버지는 격정적이었지만 동시에 다정했어요. 내 몸 구석구석을 아껴주셨습니다. 좋아, 정말 좋아. 나는 계속 신음했어요. 시아버지 등을 긁었습니다. 저색의 아버님 시아버지가 속도를 높이셨어요. 황홀했습니다. 절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마침내 우리는 함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아, 시아버지 수진아, 동시에 터져나온 신음.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어요.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여운을 느끼며 시아버지가 내 이마에 키스했어요. 수진아, 고마워. 나도 고마워요. 아버님,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죄책감도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 둘 다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가만 한 번 더 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는 이틀 동안 우리는 5번을 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순이 넘으신 분이 이렇게 대단하실 줄 몰랐어요. 나도 놀라웠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이 주지 못했던 것을 시아버지가 채워주셨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수진아, 고생했어. 별 말씀을. 오빠 시아버지도 많이 좋아지셨어. 다행이다. 남편은 모르고 있었죠. 자기 아내와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백미러로 시아버지를 봤어요.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고 싶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시아버지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보고 싶구나. 언제 올 수 있어? 저도 보고 싶어요. 아버님, 다음 주에 오빠 출장 가요. 그때 갈게요. 고맙다, 기다릴게. 문자를 읽으며 설레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나는 핑계를 대고 시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아버님 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시아버지가 나를 끌어안으셨어요. 보고 싶었어. 수진아, 저도요. 정말 우리는 바로 침실로 갔습니다. 옷을 벗고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이번에는 더 격정적이었습니다. 참았던 것이 폭발했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3번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또 했어요. 시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비밀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이 출장 갈 때마다 나는 시아버지를 만났어요. 주말에 남편과 함께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남편이 잠든 후 몰래 시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위험했지만 스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거의 들킬 뻔했어요. 남편이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을 때 나는 황급히 시아버지 방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잠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나와 시아버지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죄책감도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내가 필요했고 나도 시아버지가 필요했거든요. 남편은 여전히 바빴고 우리 부부 관계는 더 소원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였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습니다. 시아버지 집에서 때로는 모텔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우리 아버지 댁 가자. 갑자기 내 외에 나도 오래 못 뵈서 같이 가자. 좋아. 그렇게 우리는 함께 시아버지 댁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시아버지와 나는 남편 앞에서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평범한 시아버지와 며느리인 척 힘들었지만 해냈어요. 저녁 식사 후 남편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잠깐 동안 시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어요. 시아버지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를 끌어안으셨어요. 뒤에서 안으며 엉덩이를 만지셨습니다. 아버님, 준호 오빠가 보고 싶어 죽겠어. 수진아, 나도요. 하지만 참아야 해요. 알아. 심한 너무 힘들어. 우리는 재빨리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돌아왔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남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수진아, 와줘서 고마워. 보고 싶었어요. 정말 우리는 소리를 죽이며 사랑을 나눴습니다. 옆방에 남편이 자고 있다는 사실이 더 자극적이었어요. 위험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시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것도 해드렸어요. 입으로 시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수진아, 정말 최고야. 우리는 최대한 조용히 절정에 도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 아버지와 무슨 일을 했는지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만족감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젯밤 정말 최고였어. 전반에 또 오렴. 네, 아버님 기다릴게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계속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금기의 관계가 우리 모두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남편이 알게 될지, 가족이 무너질지,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저 시아버지와 나 둘만의 비밀이 소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했고 서로를 원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말 못할 비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